안녕하세요. 주거 전문 인테리어 소몽디자인 대표 김소희입니다. 제가 근 10년간 200채 넘는 집을 공사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기초공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이촌동에 위치한 25년 된 한강대우 아파트인데요. 한강이 가까워서 강바람이 있다는 것, 세탁실 발코니는 비만 오면 발목까지 물이 차고 있었고, 더군다나 윗집 욕실 누수로 현장 전체가 다 망가져 있었어요. 아파트 규정상 에어컨 실외기를 외부에 설치할 수 없고 실내에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좀 애매한 상황이었죠.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소몽 디자인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 디자인은 어떤 방향으로 풀어냈는지 함께 보시죠. 이번 고객님은 처음에 여러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회사 동료분께서 저희 업체를 강력하게 추천을 해주셨다고 해요. 동료분께서 5년 전에 저희 업체에서 공사를 하셨고 굉장히 만족스러우셨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확장한 방 벽에 한겨울에 딱 붙여 자도 따뜻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대요. 예쁜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느껴지는 이런 기초공사 부분의 차이, 이게 바로 저희 소몽이 강조하는 가치거든요. 처음에 인테리어를 할 땐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지만 공사 후 5년, 10년 사시다 보면 문제없는 탄탄한 시공,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인테리어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특히 이번 현장의 특별한 점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였어요. 처음 상담을 오셨을 때 이번에 인테리어를 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안 할 것 같은데 아이들이 어리다는 점이 약간 걱정이 되셨다고 해요. 아무래도 도배나 도장 같은 경우에는 벽체 오염도가 좀 쉽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편한 것을 좀 강조하셨고요. 고객님께서는 디자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고 보다는 그냥 기본에 충실한 심플한 디자인을 선호하셨어요. 고객님과 상담하고 첫 번째 제안드렸던 거는 공용구 전체 벽을 필름으로 시공하는 것이었어요. 보통 필름은 1200 단위로 매지선이 있는 게 일반적인데요. 저희는 이음매가 보이지 않는 노매지 시공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노매지 시공은 인건비도 자재비도 많이 들어가고 좀 난이도가 있는 시공인데요. 저희가 노매지 시공을 함으로써 하나의 벽체처럼 보여지게 하는 것이 저희 소몽 디자인의 노하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현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기존 현관은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발장을 철거를 하고 그 뒤에 벽체까지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이 공간을 수납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을 했어요. 신발장을 열면 워크인 신발장이 나오는데요. 이 안쪽으로는 저희가 신발 수납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많이 뺐고, 이 앞쪽으로는 골프백이라던가 청소기를 보관할 수 있게 콘센트까지 다 넣어드렸어요. 고객님께서 아이들이 유치원 갈 때, 학교 갈 때 앉아서 신발을 신기 원하셔서 여기 작은 벤치도 만들어 드렸고요. 이쪽에 보시면 아이들 학원 가방 걸 수 있게 저희가 옷걸이도 예쁜 거 만들어 드렸고요. 이쪽 벽면으로는 또 다른 수납장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마치 복도처럼 보이지만 여기도 수납이 있어요. 복도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 공간이 좀 통로처럼 길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사실 이쪽 벽에는 없는 가벽을 세워서 통로 같은 복도감을 주었고, 저 안쪽으로는 원래 막혀져 있었는데 저희가 안방 욕실 들어가는 드레스룸 부분을 철거를 해서 여기를 복도를 길게 보이게 했어요. 아무래도 공간을 길게 뻥 뚫어주다 보니까 집안 자체에 들어오셨을 때 웅장함을 사실 좀 드리려고 했어요. 주방은 사실 저희가 기존 구조를 최대한 활용을 했어요. 고객님께서는 다이닝 공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냉장고 들어가고 싱크대 들어가는 이 안쪽 구성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는 철거가 되지 않는 내력벽이 있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 내력벽 자체가 철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앞으로 아일랜드를 길게 빼서 아일랜드가 조금 웅장한 느낌, 그런 착각을 할 수 있게끔 좀 요소를 넣었고,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기본 구조에서 조금 더 수납에 신경을 썼어요. 벽체를 이쪽으로 조금 더 빼서 이 안쪽으로는 저희가 전자레인지라던가 여기 생활 수납이 가능하게
이용하게끔 만들어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이쪽이 라운드가 보이시죠? 여기가 그냥 코너였다면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쉽게 까지기도 할 거고,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조금 손상이 좀 덜 가라고 라운드로 시공을 했어요. 이번 현장은 우아한 타일을 좀 썼어요. 얌전하지만 이렇게 결이 곡선으로 좀 우아하게 있는 타일을 써서 특별하게 기교를 부린 건 없지만 되게 우아한 느낌이 드는 주방을 만들었습니다. 인덕션 위치는 이쪽에 있었던 거를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으면 너무 조리대가 작아서 조리대를 조금 더 넓게 확보를 해드리려고 했고, 지금 여기에 싱크대 옆쪽으로 또 조리대를 확보를 해드리려고 했어요. 이 밑에도 전부 다 서랍수납으로 이제 공간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사실은 이 공간은 이쪽이 조금 신경을 많이 썼던 공간이에요. 주방을 확장을 했는데요. 원래는 주방이 여기까지였고 여기가 발코니 공간이었는데 저희가 이 공간을 확장을 여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집에 문제가 있었다면 발코니가 비만 오면 물이 찬방찬방 차오른다고. 그래서 누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외벽 크랙이라던가 샤시의 시공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될 만한 건 다 제거를 하고 안전하게 확장을 할 수 있었고요. 혹시 몰라서 저희가 이 부분에는 타일 시공을 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저희가 바닥은 뜯지 않고 해결을 하리라, 이런 각오가 있었고요. 원래는 주방 안쪽에 있었던 전기 배전함도 이쪽으로 옮겨드렸어요. 여기는 수납을 위한 선반이고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세탁실이에요. 그래서 세탁실이 원래 굉장히 넓었는데 여기까지 저희가 확장을 하니까 세탁실이 딱 적당한 공간으로 좀 작아졌습니다. 거실은 디자인적인 요소가 못 들어갔지만 고객님께서 직접 가구를 갖고 오실 예정이시고, 위에 간접등 시공을 저희가 해드려서 좀 은은하게 연출을 했고요. 못생긴 터닝도어는 이렇게 커튼으로 가릴 수 있게 저희가 네일을 시공을 했고요. 실외기실을 따로 내부에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도어값이라던가 벽체 세우는 값 등 비용이 많이 상승을 해요. 저희가 어떻게 비용을 절약하면서 실외기를 실내에 두었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저희가 실외기가 이쪽에 있잖아요. 사실은 열기가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실외기가 있는 공간은 굉장히 여름에 뜨겁거든요. 근데 저희가 여기 보시면 자바라를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팬이 바람이 바깥으로 빠질 수 있도록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도어를 달지 않아도 실외기실을 이렇게 간단하게 저렴한 방법으로 내부에 들일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비용을 조금 더 쓰신다고 하시면 저기다가 방화문이라던가 혹은 터닝도어를 설치를 해서 저희가 갤러리 창으로 해갖고 조금 더 깔끔하게 발코니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닥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강마루로 제안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는 광폭 강마루 어두운 월러 컬러를 깔았습니다. 사실 어두운 마루를 깔면 집이 더 좁아 보이거나 막 이런 거 걱정하시는데 벽체가 굉장히 밝고 화이트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좁아 보이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이 집은 평수가 넓기 때문에 어두운 월러 컬러로 바닥을 좀 잡아주는 느낌, 그리고 아이보리 벽체로 이 톤 앤 매너를 다 맞췄기 때문에 집이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복도 끝을 철거를 해서 확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쪽에 있었던 가벽을 철거를 하고 저 끝까지 밀어버렸더니 너무너무 시원해졌죠. 사실 이 공간 폭도 넓어서 저는 이게 너무 잘한 시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끝에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가 뒤에 수납장을 만들어 드리고 여기에 빅슬랩 타일을 또 넣어드려서 현관은 문을 열고 딱 복도 끝을 바라봤을 때 좀 예쁜 모양으로 연출을 했어요. 당연히 이쪽에는 저희가 수납이 복도 끝은 전체 되고요. 안방 도어를 저 입구에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안방 욕실이 공용부부 욕실로 바뀐 케이스인데요. 제가 제안을 이렇게 드린 건 아이들이 어린 경우에는 안방 욕실 뛰어다닌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침실에서 좀 수면을 취하고 싶고 쉬고 싶을 때 아이들이 안방 욕실을 쓴다고 왔다 갔다 하면 너무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방 욕실도 공용부 욕실로 빼는 거를 제가 제안을 드렸고, 이쪽은 이제 저희가 부부 욕실이니까 좀 멋있게 해드렸어요.
보시면 타일 컬러는 그레이 톤으로 저희가 해드렸고 이쪽 공간이 세면대가 조금 길어서 저희가 카운터 세면대를 해드리면서 거울도 설치를 해드렸고요. 안쪽에 샤워 부스. 근데 이쪽은 저희 고객님께서 도어를 당장 설치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언제든지 설치를 할 수 있게끔 공간을 딱 그에 맞는 사이즈로 뽑아드리긴 했어요. 바깥에 원래 창문이 있었는데 창문이 너무 추울 것 같아서 저희가 다 막아드리고 단열을 해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환풍은 저희가 환풍기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확장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단열이거든요. 근데 단열을 확장한 면만 해야 되느냐? 사실은 그 이상을 해야 됩니다. 확장한 면, 샤시가 붙은 면은 당연히 해야 되고 아파트 도면에 따라서 양쪽 벽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사실 고층이라고 했잖아요. 탑층은 아니지만 꼭대기층에 가깝기 때문에 강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결로 곰팡이가 너무 심했어요. 강바람이 있는 한강 근처 아파트들은 이런 단열 공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거실 욕실 같은 경우는 두 아이들이 쓰는 욕실이라서 밝은 컬러를 좀 선택을 했고 좀 따뜻한 느낌이 도는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문향이 너무 예뻐서 좀 고급스럽게 표현된 것 같아요. 저희가 욕실 높이 같은 경우는 천장 배관이 있는 바로 직전까지 높여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최대한 높여드릴 수 있을 만큼 높여드려요. 그래서 이 집도 층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높여드렸고 관리가 편하게 조적 파티션을 설치를 해드렸고 아무래도 요새는 유리 파티션이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조적 파티션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이들이 어려서 유리 도어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고 혹시 나중에 또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딱 유리 도어를 설치할 수 있게끔 사이즈를 빼놨어요. 오늘 보여드린 한강 대우 아파트 어떠셨어요? 세탁실 발코니 누수 문제부터 실외기 설치 문제까지 이런 거 저런 거 소소한 거 많이 해결해 드렸는데요. 이런 복잡한 문제들 기초공사부터 하나씩 다 해결하고 또 소몽 디자인의 색감을 담아서 굉장히 따뜻하게 풀어낸 집이에요. 공간이 넓지만 더 넓어 보이고 더 깊어 보이고 그리고 정말 전체적인 마감재들을 하나하나 신경을 썼고 바닥 톤이라던가 벽체, 자재 같은 거는 흔하게 쓰지 않는 거를 선택을 했고요. 무엇보다 누수 같은 기초공사 부분을 전부 다 해결을 해서 고객님께서 굉장히 만족했던 현장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문제없는 탄탄한 시공으로 또 트렌드에 휘둘리지 않는 디자인으로 고객님의 일상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